여론조사를 살짝 올려드렸는데 자 어대룡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오늘 설문했습니까? 양은경 기자. 네. 어대룡 뭐의 줄임말? 어차피 대표는 원희룡? 자 신동욱 차장 어대나. 어차피 대표는 나경원이겠죠. 어대한. 어대룡, 어대한, 한동훈.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설문을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어대 지금 유승민 어디 갔어? 어대 유승민. 1695분. 유승민 대표는 지금 유승민 안 나온다 했죠. 유승민 의원은 나는 안 나가겠다. 이번 국힘 저 전대는 나가봐야 무의미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안 나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저께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자, 어대한이 될 것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64%, 어대룡 32%, 어대나 3%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저께만 해도 나경원 후보가 거의 10% 가까이 9% 뭐 이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후보가 빠지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이 세 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3일 날 국회에 진짜 기자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짰어요? 네,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 23일 1시 누구가 나오게요? 나경원 1시 출마 나경원. 선언. 2시 한동훈.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1시간 간격으로 야 그날 정치부 기자들 죽는다. 쫙쫙 1시간 간격으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대통령님 저 이번에 국힘 당대표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덕담을 건넸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너는 전화했어? 나는 만났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밝히고 있지 않은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남미에 어디 특사를 갔다 왔는데 취임식에 대통령 대신해서 특사단 이끌고 갔다 왔죠. 그런데 그저께 만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대통령이랑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저께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마음은 원희룡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거를 방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네. 나 당했어. 막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 나한테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얘기했지. 원희룡 전 장관 나 출마하면 도와준다고 했는데 네. 나랑 같이 합심해서 하자고 했는데 네. 왜 갑자기 바뀌었지? 네. 근데 진짜 뭐 원희룡 전 장관 출마로 굉장히 판이 더 좀 재밌어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당장의 설문조사 결과만 해도 네. 이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구도도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동훈 통화했어 나는 만났어 이런 식으로 제목 따기 너무 좋게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경원 나 지금 왜 두 네. 사람만 얘기하세요? 나경원 의원 통화 안 했어요? 그 네? 얘기는 없어요. 나경원 의원 통화 안 했습니까? 빨리 예. 통화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3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전부 다 어떻게 본다면 다 윤심인 나한테 있다. 나도 이미 교감을 갖고 있다. 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파전이라고 하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유승민 의원은 안 나오고 윤상현 의원이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도 안 나온다고 했었고. 그렇죠. 이게 4명이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특히 뭐 윤상현 의원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일단 대권 후보로 조금 지지율이 더 높은 분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요렇게 요분들 세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당대표를 갖고 싸우게 되면은 이게 거의 미니 대선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네. 나와요. 그렇죠. 갑자기 당내 경선 구도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갑자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뛰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앞으로 그리고 사실 뭐 3년이나 남았지만 어쨌든 또 젊은 얼굴들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얼굴들이라서 상당히 여기서 어떤 저 세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아주 큰 승부처로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그래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보다 더 끈끈한 얘기에 대한 지금
스토리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약간 메시지들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반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뜻, 팀플레이, 당정, 맞아요. 화합하는 정당, 당정이 연합해서 뭐 해보겠다. 그러니까 훨씬 더 조금 더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플레이를 강조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본다면 그런 면에서는 나경원 의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겠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고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하겠느냐.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이제 비윤이고 친윤이고 이런 계파 자체가 없다 나는 이런 얘기를 좀 그 얘기를 강하게 했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친윤 의원들 쪽에서 계속 나경원 의원 쪽에다가 손을 내밀고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거죠. 맞아요. 나는 그런 개파 안 한다. 네. 나는 뭐 내가 윤이다 아니다. 근데 그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앙금도 연판장 돌고 했던 앙금도 자격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아마도 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정쩡한 태도처럼 느껴졌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급히 원희룡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항마로, 한동훈 워낙 지금 이제 워낙 지지도도 높고 하니까 뭐 양쪽 다 봐야 되는데 네. 아니, 뭐 근데- 그래도 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찾게 됐던 거 아닌가 아니 싶어요. 뭐 기획 투입이든 어쨌든 간에 진짜 판이 재밌어진 게 사실 어대한의 분위기가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냐, 그 부분만 이렇게 주목을 맞아요.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보수 분열에 어떻게 보면은 네. 전당대회가 보수 분열에 어떤 빌미를 주게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원 전 장관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윤심에 대해서 구애를 맞아요.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분은 이거를 거의 이제 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일본에서 좀 네. 이거가 제대로 관리 안 되면 네.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은경 기자의 저 분석이 오히려 조금 더 현재로서는 끌려,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게 끌려요. 되니까 이제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나도 윤 대통령한테 전화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나중에 윤심이 누구냐, 그리고 네. 점점 더 가열화될수록 계속 네. 뭐 예를 들어서 국민 대통령 용산 생각과 다른 어떤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한 태도라든지 네. 김건희 여사 관련 태도라든지 네. 그거를 계속 이제 강요받는 형태로 가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이게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는 그 요소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 뉴스에 사실 나온 경로나 이런 시간으로 봤을 때도 좀 재밌는 게, 이를테면은 한동훈 윤 대통령과 통화, 이거는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풀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뉴스원의 단독 기사로 나온 게, 이 윤한테 출마 신고한 한동훈이 껄끄러운 친윤에도 잘 부탁한다 라고 나왔죠. 전화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윤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그리고 친윤한테도 했어.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네. 친윤하고도 했어라는 기사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맞아요. 야, 이게 정말 어떻게든 대통령하고 잘 지내고 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구나, 그런 게 좀 읽혀지긴 저는 했습니다. 그 굉장히 현명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당대표에 나와서 미래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얘기하는 단계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고 이제는 정말 국힘의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전투력을 강화시킬 거냐, 어떻게 혁신해 나갈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된 노래님이 윤상현 의원을 따끔하게 나무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초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윤상현 의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분도 지금 그 험지에서 자기가 그렇게 선수를 쌓아갔으면 그 정도 되면은 모든 분들이 4선, 5선 이렇게 되면은요. 아니 다 국회의원 감이, 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원희룡? 원희룡 배신자요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불쾌할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죠?
야, 아니 어저께까지 나 도와준다며 그렇죠, 은경아. 맞아요. 네. 어제 나 도와준다며 막 이런 거잖아. 선대 현장이 자기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하여튼 궁금한 거는 23일 날 네. 어떤 각 23일 날이 또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1시, 2시, 3시니까 네. 같은 날은 잡았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모양은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팀 국민의힘인 것 같고 팀 국민의힘인데 그 안에서 1시, 2시, 3시인데 제일 먼저 하는 이게 그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장 먼저 내는 사람이 좀 불리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각자 메시지를 1시에 무슨 메시지 내는지, 2시에 무슨 메시지 내는지, 3시 무슨 메시지 내는데 3시에 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이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 거를 보고 급히 뭘 자기 메시지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원희룡은 한동훈의 걸 보고 메시지를 이 전략이야? 나도 이거 조금 더 해야 돼. 1시간이면은 네.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원희룡 장관 나온 것 같은 경우 어쨌든 계속 그 말 했다고 합니다. 공멸은 막아야 한다. 팀 플레이, 여당 정체성. 이 여당 정체성 부분이 한동훈 후보를 상당히 이제 압박하는 맞아요. 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이제 한동훈 주위에 누가 있느냐. 걔들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김경률 누가 데려왔냐, 왜 함은경하고 왜 친하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팀 플레이, 여당 정체성, 공멸을 막아야 한다. 요 세 가지가 원희룡 후보가 내세울 메시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신경을 쓰니까 이제 한동훈으로서는 친윤들하고도 주위에 계속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 사실 그 김경률 누가 데려왔냐 이 논쟁을 보면서 너무 퇴행적이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도대체 이게 네. 왜 총선에서의 인선을 갖다가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지 맞습니다. 맞아요. 패배 책임을 총선 직후도 아니고 맞아요.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게 너무 모양이 안 좋았어요. 지금 상처 아무르려 그러는데 다시 해집어갖고 소금 뿌리고 있는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돈 내기 만 원 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인 지지율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네. 정말 전문가들은 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찐 보수에서는 원희룡으로 많이 들어갈 거야. 진성 보수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동훈이 1차에 50%를 넘는다 못 넘는다. 어디 거시겠어? 한동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요. 괜히 또 이거 우리가 괜히 그거 얘기하고 선입견을 할 필요 있나요? 자기의 영향력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괜히 제가 그래도 볼 지금 때는 나는 네. 그러면 여기 우리 설문결과를 믿을게요. 네. 64%. 네. 64%니까 넘는다고 할게요. 넘는다. 네. 우리 기자는. 시청자들을 믿어야죠. 저는 못 넘는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진성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저도 못 넘는다에 걸겠습니다. 그 나만 넘는다 또 해버리네. 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발언을. 우리 신동훈 차장은 1차에 한동훈 위원장이 50%를 넘는다. 네. 얘기했습니다. 신동훈 차장이 이기면 양은경 기자랑 저랑 각각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싼 거 아닌가? 만 원짜리 한동훈. 진짜. 아니 저는 이게 날짜도 사실 괜찮은 게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날 기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쫘라락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메시지 내고 하면은 저는 그날 신문 편집이 되게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편집을 해서 나갈지, 그러게. 어떤 사람을 어떤 분량으로 네. 편집을 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세 재밌겠네. 명의 저는 나중에 누가 네. 1시에 있던 나경원 네. 전 대표 나경원 의원이 잠깐 나 바빠서 나 4시 4시로 바꾸면 자, 지금 뉴스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는 국민의힘에 이게 대표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분들이 야, 그 사람 구린데 왜 나와?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요. 다 하나하나 스마트한 분들이 나와서 지금 겨루게 돼갖고 이재명 대표의 일당 독재와 네. 하는 민주당과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특히 젊은 분들한테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세 분 다 그러고 보니까 서울법대. 그렇죠? 그러네요. 네. 덕기님 감사합니다. 맞네요. 네, 지금 덕기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2만 원 벌 거라고 해주시는. 네. 정말 초엘리트들의 대결이네요. 맞아요. 서울법대. 초일리트의 네. 대결이에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네. 다 전과도 없고 그렇죠. 무슨 그렇지 않아요? 교육도 잘 받고. 네.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비로소 보수에서는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치열하게 이제 이분들이 다 싸울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